인사드리겠습니다. 성포종로 수학과 박찬현 선생님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항상 이 설명회를 하면 수학과가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들께서 지친 얼굴을 제가 항상 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타이틀을 딱히 될 게 없어서 슬기로운 겨울방학 수학 학습 방향으로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봐주시면 바랍니다. 뭐 짧게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결국 이제 그 윈터스쿨 설명에 오셨을 때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애들이 과연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학원에서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오셨을 게 아마 가장 클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중심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학년별로 가장 이제 명심해야 될 걸 좀 적어는 놨어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있는 사람부터 먼저 성적이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항상 윈터스쿨을 받아보면 아직도 자기가 중학생인 줄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잊고 이제 고등학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그 대입 정이 바뀐 첫 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마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엄마 내가 굉장히 유리해 뭐 이러면서 왜 그러면 재수생이 적어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재수생도 또 많아질 거고, 또 어쨌건 입시는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전혀 배우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진짜 미적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다른 것만 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즉 재수를 하게 되면 미적분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학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수는 곧 지옥이다 라고, 왜냐면 꼭 올해 대학 들어가야 된다 라고 홍보를 했었고, 그 학생들이 수능을 딱 치른 그 날부터 바로 뭐라고 했냐면 미적분 단기간에 완성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경쟁은 있고 재수생도 분명히 쏟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들이 뭐 마음을 놓거나 안심을 하게 되면 그게 곧 고등학교 처음부터 좀 성적 올라가는데 문제가 크게 되니까 좀 그거를 좀 먼저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고 1, 2, 3을 통통 틀어가지고 윈터스쿨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윈터스쿨은 기간 동안에 일단은 충분히 그냥 되도록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고 1, 2, 3의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비교하면 일단 기간 자체가 굉장히 틀리죠. 겨울방학은 2달입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3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여름이면 진짜 공부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윈터스쿨 요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해에 또는 고등학교 시절에서의 공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해둬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애들이 막 공부를 해요. 이제 뭐 학원도 가고 뭐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보면 대충 하거나 또는 뭐 그냥 건성을 하거나 좀 진도 밴드 급급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수학과에서 윈터스쿨에 투입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그런 성향들을 굉장히 많이 아시고 또 윈터스쿨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애들 피드백이라든가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고 하여튼 이 겨울방학을 잡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를 찾기 좀 힘듭니다. 2달 정도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힘들죠. 특히 학교를 이제 들어가 보면 아마 예비 고2나 고3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정신이 없어져요.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집중해서 최대한 많이 해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 2를 다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었으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내신 쪽을 이제 주 타겟을 하고 거기 이제 서술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는 이제 풀이가 좀 짧죠.
머리로 대충 한다든가 스킵도 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갖고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식으로 수학을 풀기 때문에 그래요. 풀이 과정을 스킵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짧은 풀이만 계속 하다 보니까 긴 풀이 약한 거죠.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고1은 선행을 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교재 같은 것도 조금 레벨이 있는 것들 좀 잡아가지고 그런 그 좀 심화 개념 같은 것들을 같이 동반해가지고 티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뒤쪽에 써놨는데 되도록이면 2학년 대수과정까지는 공부하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2학년 과정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지금 좀 해두면 다음번 공부할 때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계속 밀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제 더 급해지거나 더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수과정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수과정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고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제 영어인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내신 때 나 건들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신보다는 나 이제 정시로 하게 할 테니까 소위 말해 그쪽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어떤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되는데 사실 내신과 수능은 이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시험 봐도 마찬가지고 내신을 소홀히 하고 수능을 굉장히 잘 본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1학년 과정 거치면서 엄마 나는 뭐 정시 뭐 집중할 거야 뭐 그러면 닥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예비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원수투 과정을 이제 하고요. 거기다 선택까지 넣어놨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거의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수원을 뭐 겨울방학 때 하고 여름방학 때 수투를 열심히 해서 뭐 2학기 내신도 하겠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수투 공부 기간이 수원 공부 기간 2배가 넘게 들어가요. 왜냐면 미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풀이 과정도 길어지고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다 해놔야 되고 아울러서 선택 과목이 있죠. 저희가 이제 뭐 미적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선택할 과목들 학교 중에서는 뭐 2학년 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든 그러지 않든 간에 미리 한 번씩은 봐두는 게 어쨌든 그 다시 공부했을 때 저희가 재수생들 가르치거나 또는 윈터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공부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늦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할 때 같이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비 고3은요. 예비 고3은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우리 애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1월 달인데 그 1월 달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 개강할 때 선행반도 같이 개강을 합니다. 재수선행반. 일단 결국에는 수능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될 애들끼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진짜로 현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수능은 이미 끝났고 자기는 이제 엄연한 고3 수험생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스스로가 그거를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1월달 되면 수능이 한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자기가 아직 뭐 고등학생이지만 철이 좀 들든 애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정말 이제 본격적인 수능에 뛰어들었다라는 걸 꼭 냉철하게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제가 거기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대비를 하기 때문에 수원 수투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전 본격적인 수능 수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2와 고3의 차이는 어쨌든 고2는 어쨌든 내신 플러스 수능 같이 보기 때문에 개념에다가 유형별 문제 정도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미 수원 수투는 내신이 끝난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수능 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또 심화 개념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기다 고3 같은 경우는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단원 연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즉 고2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따로 집중을 한다면
고3 같은 경우는 어쨌건 수원 수투가 엮여 나오는 거 또는 단원 간에 엮여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강해져야지만 4점, 준킬러 또는 킬러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교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써놨는데 이제 하다 그런 게 있어요. 고3 같은 경우 하다 보면 1학년 과정 좀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면 공부하기 좀 한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1학년 과정도 당연히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게 딱 문제 자체 기본 어떤 개념 유형 출제되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 중에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적분을 통해서 식을 세워놓고 계산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는 집합이나 함수 같은 것들이 문제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버리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풀 수 있냐 없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약하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하면서 그런 것들 지적을 해줄 거고 아이들한테 보충할 수 있는 뭐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도 이거 내가 좀 약하다. 그래서 보통 고3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3 때 성적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자기 분석을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걸 정확히 냉철하게 얘기해서 내가 고1 게 약하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학원 윈터 1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1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윈터 등록한 학생 한 명 있는데 상담 한번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뭐가 약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수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가 제일 약하니? 그때 의외로 이 친구가 고1 수학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고1 때 놀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한 것 자체가 제가 이 친구 공부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안 했으니까 약한 건데 뭔가 이제 하겠다는 마음 먹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얇은 책 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끼고 어쩌고 했으니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딱 윈터 개강한 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했니? 그러니까 그거 다 했대요. 딱 일주일 동안 수상화 두 권을 딱 보고 왔는데 복잡하진 않죠. 얇은 책인데 그래도 개념을 한번 딱 정리하고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5주 동안 딱 하고 나갈 때는 시작할 때 다르게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감사 때 얘기가 뭐냐면 그때 선생님 그때 봤던 그 수상화 1학년 걸 봤더니 굉장히 이제 계산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이 크게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3에 말씀드렸지만 고1, 고2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의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자기의 현 시점을 정확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부족한 걸 보완하려는 그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3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기 이제 논하는데 오답노트를 좀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서 조금 이제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자기가 만든 책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책은 없습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만을 모아놓은 것들을 그거는 어디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유형별 문제, 쌤 같은 이런 거 막 풀면서 이제 좀 계산 실수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차피 또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유형 같은 것들 또는 조금 어려운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놔가지고 하게 되면 10월달, 11월달 요 시점이 됐었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어쨌든 틀렸던 걸 저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 약점을 찾아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애들이 문제를 풀고 답 맞추고 그냥 이거저거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점수는 똑같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틀린 거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보는 그 습관을 꼭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